개장하고 9시 30분 58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리100 산단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아리100 산단 조성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입니다. 그린케미칼 상승폭 좀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12%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아리100 산업단지 그리고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까요? 지금 아리100도 아리100이고 그리고 네. 친환경 관련 섹터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플라스틱. 그렇죠. 친환경 플라스틱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플라스틱 사용량 줄인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썼었던 게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종이 빨대. 아, 정말 싫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 많았죠. 정말 싫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종이 빨대 관련주는 일단 반응이 없네요. 오늘은 종이 빨대 관련주는 반등이 없고 대신에 카톤팩 쪽이 지금 확실히 시장 내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톤팩이 뭐냐? 이제 네. 우유팩 보시면 안쪽에 마찬가지로 종이인데 물에 잘 젖지도 않고 잘 찢어지도 않고 튼튼하네. 우유팩 안에 그 미끌미끌한 네. 표면 있잖아요. 그게 매끈한 카톤팩이에요. 거기. 맞아요. 그래서 삼룡물산이 지금 거의 오늘 상한가 도달하기 직전인 모습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흐름 많이 좋은 형태 만들고 있는데 네. 배출권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항상 힘을 받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종이빨대 이야기 꺼냈기 때문에 네. 종이빨대 관련주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종이빨대 관련주입니다. 한솔재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한솔재지요. 네, 한솔재지입니다. 자, 한솔재지 역시 지금 아쉽게도 반응이 없어요. 아쉽게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그래도 바닥권 내에서 지금 천천히 아무한테도 지금 이야기 없다가 우상향이 나온 상황인데 탈탄소 내지는 이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왔었을 때 친환경 재생 쪽으로 다시 가는 거 일단 종이빨대 관련주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그대로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수 상승분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함께 붙은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재료성만 붙여주면 된다는 점 종이빨대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태양광이나 아리100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태양광도 좋아, 풍력도 이야기 있고 그리고 여기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다른 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쪽이죠? 태양광이랑 풍력 이야기 나올 때 항상 가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ESS. ESS. 그렇죠. ESS 이쪽 시장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산업단지만 이야기했었을 때 ESS 시장 자체가 엄청 크다고는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ESS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해외, 미국 진출입니다. 네. 해외 진출권까지 걸려있는 ESS이기 때문에 ESS 관련주 관심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상승 나오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 말고도 ESS 관련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트 편입했었던 그리드 위즈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포트 편입한 이후로부터 참 천천히 그냥 큰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거래량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우리 6월 23일 날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 거의 없는 소멸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지지 않고 천천히 우상 형태로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항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태양광 섹터들이 단기적인 과열권에 들어간 다음에 항상 다음 순번으로 넘어갔었던 게 이 ESS 관련주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와 같이 ESS 관련주들 아직 날개 덜 펼쳤다는 점. 이제 ESS한테 유일하게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요. 테슬라입니다. ESS 사업이 북미 향 내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좀 할 말은 많지만 좀 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네,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 혹은?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 어찌 보면 현 정권, 정부랑 긍정적인 형태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그 빈틈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ESS 쪽에 조금 더 기대를 붙여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일단 지금 리백과 관련된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는 일단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강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그럼 대장주들 하나 두 개씩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오, 네. SK 이터닉스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터닉스요. 이터닉스 태양광 대장주로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장 내에서는 아직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좀 추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지난 21일 평선 떨어진 24,100원짜리입니다. 이 구간만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은 그래도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높다. 이를 앞서서 태양광 관련주나 이렇게 리백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거의 마찬가지로 거래량 같은 경우 이 빠진 구간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재료성 붙었고 수급이 어디로 갔나요? 그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일단 SK 이터닉스 쪽으로는 수급이 쏠리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최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네, 요 녀석이죠. 한화솔루션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이요. 정말 하나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참 좋아요. 네. 하나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 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오히려 차트나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제 앞선 38,200원짜리 저항대 계속해서 저항 돌파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저항대 강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넘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때 돌파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괜찮다는 점.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 태양광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생산량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꼭 참고하시면서 태양광 관련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 차트 그리고 수급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하나솔루션과 같은 대장주들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실적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SK 이터닉스 대장주까지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는 ESS 관련주 한번 지금 타이밍에 눈 감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주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대북주 이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유지되는 동안 대북주에 대한 모멘텀은 쭉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꽤 오래전부터 좀 모아가고 있었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인디에프가 수익률이 3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디에프가 좀 빨리 반응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미리 한번 선점을 했었는데 이 종목 전략부터 한번 짜가볼까요? 이 종목은 아직도 수익 실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들 봐야 되는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인디에프뿐만 아니라 뭐 모나용평, 아난티 네. 이외 다른 종목들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립니다. 일신석재와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이 앞서 가지고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녀석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다른 분들께서도 대북주 들고 있으신 분들께서도 다른 내 종목도 있는데 왜 인디에프가 나왔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인디에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수급이 어찌 보면 너무 시장이 좋아요. 그렇죠.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으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작은 녀석이 반응이 좀 빠르다는 점. 대북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한 번 더 쏘고 이제 고가 갱신 넘어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계속 지금 짝사랑 중이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만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상대한테 러브레터를 보내는데 답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답장 확률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정권 내에서 소식 이야기 나온 부분까지 이제 짚어볼 텐데 네. 자, 우리가 그럼 러브레터를 받으면 이 인디에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인디에프 지금 아직도 지금 2,000원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러브레터 내지는 답장이 오는 소식이 나왔다? 2,000원대까지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최대 목표가로 찍어놨었던 자리인데 네. 아직도 자리 남아있습니다. 대북주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절대 손절할 이유가 없는 섹터다라는 점 꼭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벼운 인디에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기준 내에서도 보시면은 네. 추가적인 조정 구간 없이 어떻습니까? 기간 조정 형태로 그냥 누웠죠. 예, 오늘 지금 현재 5일 이평선 그대로 위로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러브레터를 보냈고 답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디에프, 모나용평 이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모나용평입니다. 네. 네. 자, 모나용평 오늘 중에서 딱 지난번에 이제 추가 매수 문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딱 지금 타이밍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술적 자리라는 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런 단기선들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다시 돌리는 구간이 꼭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럼 이때가 안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지금 지난 시간 눌린 구간처럼 거래량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슈팅 준비는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나영평, 아난티 이 두 종목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네. 이 두 종목은 지금 더 추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스럽게 소개시켜드린 종목입니다. 왜? 관광. 아, 관광. 네. 이제 앞으로 정부 내에서 3분기 내에 중국인들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 입국 허용과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분위기 좋죠? 모나영평, 아나티 관광주인 만큼 이 종목들도 네. 강하게 또 버틸 힘이 생겼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모멘텀적으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저보고 북범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대북주의 북극 항로에 네, 어찌 보면 정말 북을 좋아하긴 하네요. 어찌 보면.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어찌 보면은 관계 합의를 위해서 법제화 검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붙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분명히 시각들도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 내에서 대응하실 때는 정치적인 시각은 잠깐 내려두시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미는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하게 계좌 수익률에 도움되는 종목들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책향 발 맞춰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향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종목 좀 편입을 해볼까요? 북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너무 가시죠.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관광으로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가벼워서 빨리 갈 수 있는 녀석들은 다 소개해드렸는데 네. 대장주를 소개 안 시켜드렸더라고요. 대장주. 그렇죠. 대장주를 소개 안 했어요. 그래서 대장주 하나 가지고 왔고요. 현재가 88,000원에 편입하도록 할게요. 오늘 대장주는 네,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대북 사업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은 엘리베이터인데 웬 대북 사업이냐 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건설, 물류, 자동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업 마찬가지로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지분 구조 내에서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자, 대북 사업 7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 아산입니다. 근데 이 현대 아산의 지분을 70% 보유한 게 누구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북주의 대장으로 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대북주들이 뛰어나온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바닥권 5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눌린 구간도 깊지 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제가 대장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앞서서 어제에서 남북 불가침 전쟁 불용 법제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능성은 높게 생각해야 된다. 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막을 사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우리가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7월 달 내에서 방미와 관련돼서 정부 북한과 관련된 정책 이야기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북주는 지금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슈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88,200원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도 저항대까지는 충분하게 고가 돌파 형태에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저는 이제부터 이 뒤에 0 하나 더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 대장주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공 하나 더 붙는 날까지 한번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북주와 관련해서 월요일 14일에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때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예상은 잘 안 되지만 14일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장 반응이 좀 오겠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까요? 여기서 일단 기대감 붙이고 있는 거는 확실히 재건주일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휴전 이야기 아니겠냐? 라는 기대감은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3%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네. 대북주와의 연관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있죠.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파병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그럼 밥줄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상 나와야겠죠. 네. 네,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 관련주들 어느 정도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붙여주는 형태 확인만 된다면은 충분히 단기성 트레이딩 접근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과거 대장주였던 전진건설 로봇과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다 보니까요. 주말 사이에도 또 어떤 이슈가 들려오는지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